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특히 그런데요. 실거래가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죠. 3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의혹인데 특정인이 여러 번 관여를 해가지고 실거래가를 띄운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자극 목적으로 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제가 SOS에서 계속 강조했던 얘기인데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또 조사 결과가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집값 2억 띄우기 하고 돌연 거래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거래가 강남구의 63%에 달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존 시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그 뒤를 이어서 그거보다 조금 싼 거래가 있으면 달려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신고가 거래가 돌연 취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취소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취소된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이걸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집값 띄우기 의혹이 18년도부터 불거졌었는데 그때는 해제 신고 의무도 없었어요. 작년에 해제 신고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거 여지껏 이루어진 것들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90일 넘기고 180일 넘기고 1년 이상 넘게 안 해도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거래가에 기대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고 그 결과 시장은 뜨거워졌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 실거래가 신고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가장 큰 시장 교란 행위로 자전거래 이게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 측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두리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거래가를 더 빨리 신고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가두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러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죠. 가두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상황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인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가두리로 보는 거죠. 비싸게 팔면 더 수수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걸 마다하면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가두리의 피해를 입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니까 지금 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실거래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실거래가가 시초가 돼서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시작점인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반영이 된다면 시장에 큰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집값이 올랐다는 기사가 매번 나오는데 그 기사의 근거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입니다. 부동산원에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이걸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2월 들어 수도권 집값 껑충 올랐다. 이 기사도 주택가격 동향에 기초한 기사고 지방 집값의 오름세가 주춤하고 수도권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했다. 이것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기초해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조사할까요? 제가 예전에 근무하면서 저도 이걸 담당을 했었는데 결국 실거래가하고 중개업소의 자문을 통해서 가격을 판단을 합니다. 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죠. KB 지수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데 KB 지수 조사 방법을 보면 실거래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거래가 안 되면 실거래가를 기초해서 매매사례 비교법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죠. 매매사례 비교법이 바로 거래가를 기초해서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거래가예요.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직접 온라인상에 입력하는 자개식 조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실거래가에다가 중개업소에서 이야기하는 가격을 기초로 해서 이 조사는 전부 다 진행이 돼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실거래가가 하나 신고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짠지 가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고가의 거래가 신고가 되면 언론은 이걸 대서특필합니다. 언론이 어디가 올랐다, 얼마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집도 올랐네 하면서 호가를 올리고 싶죠. 중개업소도 어디서 얼마에 거래됐다 이러한 소문이 떠들고 매도인들이 호가 상승하는 요구가 나오고 하니까 중개업소도 어디서 얼마가 거래됐다 이러한 소문을 접하고 또 언론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매도인들도 전화해서 우리 집값 올랐다는데 왜 이거밖에 안 받냐고 항의 전화 오거나, 아니면 중개업소가 먼저 제안하죠. 조금 더 올려내놔도 될 것 같다고,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집값이 오른다는 기사를 접한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려고 찾아오죠. 그럼 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싼 물건이 있을 때 얼른 잡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거래가가 찍혀요. 이러한 과정이 순환 반복되면서 가격은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갑니다. 이 가격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얘기를 기초해서 판단을 하죠. 거기에 언론에서 어떻게 떠드는지, 다른 조사기관에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배제하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언론은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집값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돌고 도는 거죠. 계속 이렇게 거품을 키워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통계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통계의 표본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파트값 통계 표본수가 3배로 확대되고 신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표본수가 과연 중요할까요?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원에서 매주 매월 발표하는 자료가 더 시장을 교란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지수가 부정확한 실거래가와 중개사의 호가, 이런 걸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언론의 동향 기사 등 이런 걸 종합해서 나오는 지수인데, 그게 또 기초가 돼서 언론은 가격이 올랐다고 계속 떠들어대죠. 특정 단지에 몇 통의 전화만으로도 호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려고 한다고 여기저기 전화하면 순식간에 호가는 올라가죠.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면서 호가를 올립니다. 과열된 시장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굳이 자주자주 발표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나 주택 동향의 상승률이나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 이런 게 다 제각각인 상황인데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가 시장을 자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책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도 똑같아요. 전세 임대차법 도입되고 나서 엄청 혼란을 겪었습니다. 물론 70% 이상이 그대로 살고 있고 나머지 30%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겪었어요. 이유가 뭐죠? 애매모호한 조항 때문입니다. 집 사놓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본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요. 차라리 유예기간을 주는 형태로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항을 넣다 보니까 분쟁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죠. 모든 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거 실거주 확인하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또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이러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구멍이 숭숭 난 정책 때문에 시장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좋은 정책임에도 전세난의 원흉이 됐고, 이러한 전세난을 계속 얘기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패닉 바잉 열풍이 일게 만들었어요. 실거래가 신고 위반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3년간 27,000건인데 위반한 과태료는 1,000억밖에 안 돼요. 미신고 지연하는 경우가 74%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거 신고하고 취소 안 하고 그냥 냅둬도 아무 상관없다고. 많아야 300만 원 과태료 냅니다. 300만 원 과태료 내고 수억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인데 계속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몇 억씩 이익 보는데 몇백만 원 과태료 내는 게 무서운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작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으로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법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법 문제 많았죠? 3억 전세 사는 사람 쫓아내고 5억의 전세를 줘도 이거 걸려도 부담이 없습니다. 3개월치 차임 아니면 올라간 차임의 2년분인데 많아야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쫓겨난 세입자가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소송하려면 변호사 선임하고 송사에 시달리고 큰 이익이 없습니다. 사람만 피폐해지죠. 이러니까 세입자들이 그냥 실거주한다 그러면 의심스러워도 그냥 나가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니까 배짱 부리면서 지금 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어요. 전세 오른다 계속 올랐다고 하고
불안 심리를 자극하니까 이게 매매로 전환이 되면서 패닉 바잉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죠. 70%는 그대로인데 나머지 30%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책에 구멍을 만들어서 불이 난 데다 기름을 부었어요. 좀 잠잠해질 무렵에 전세난을 근거 삼아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주장을 해서 또 그 결과 마지막 남은 수요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또 요즘 핫한 이슈가 있죠. LH 직원들이 땅 투기했다고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도시 발표되기 전에 후에 막 지금 땅 사고 지작물 심고 이런 짓 했다고 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발표를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지금 가뜩이나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시장인데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연결성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현실은 이렇게 참담합니다. 이제 간헐적으로 상승세에 주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서울 집값, 전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지방도 오름세가 주춤하고 매매량도 떨어지고 추경 매수세가 좀 가라앉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정책을 잘해서 이런 거 아니죠? 결국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꼭지점에 와 있어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면 진작에 사그라들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러한 허점을 보이면서 여지를 주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고 나서야 이제 주춤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끝에 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집만 가지고 있죠. 결국 다른 팩트들에 의해서 가격은 하향세를 보일 건데 이렇게 허점 많은 정책을 펴놓고 이렇게 허점 많은 정책 때문에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네요. 정보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투명성과 정확성이 없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연결성이 결여된 상태고 조작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책의 시작점이 잘못된 거죠. 정책의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치고 갔어요. 제가 정치 얘기 안 하죠. 정치하시는 분들 결국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중산층이 많아져야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건데 중산층이 안정이 되려면 주거 안정이 필수적인데 이걸 오히려 놓치고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그 기초가 잘못된 상황이니까 정부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제 얘기가 정책하시는 분들한테까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집값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이렇게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발 정부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한테 계속 실망을 줬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불로소득 안 바라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